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아주 오랜만입니다. CG 업계에서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공을 하셨거나 다른 아트 쪽에 계시거나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CG와 전혀 상관없는 비전공자이신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능에 관한 얘기와 그리고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CG 입문을 고민하시는 비전공자 출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CG는 기술적인 측면과 예술적인 측면이 결합된 융합 학문입니다. 그래서 예술적 배경이 없는 비전공자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그림이나 미술에 전혀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CG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CG를 잘하기 위해 타고난 재능이 필요하겠습니까? 재능이라는 단어는 보통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타고난 소질을 의미하는데,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재능이라는 단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선천적인 능력이라고 사용이 된다고 봐요. 특히 예체능 분야에서는 재능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림이나 노래, 운동 같은 어떤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가 가르쳐본 경험에 비춰보면 학생들의 실력이 늘고 안 늘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습관을 얼마나 빨리 포기하느냐, 이게 재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것도 훈련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컬 레슨을 받는데 보컬 레슨 쪽에서 최고의 선생님께 받고 있습니다. 저도 CG 레슨을 하고 선생님께서도 보컬 레슨을 하시다 보니 선생님과 교육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음치를 비롯해서 취미 보컬, 입시, 현역 가수까지 경험이 많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수년간의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하시는데, 누구나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단순한 얘기 같은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배우고 훈련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치인 이유는 악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고, 제대로 연주하면 어떤 악기든 듣기 좋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단지 연주하는 근육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연주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는 CG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CG를 잘하는 것도 타고난 재능이 유무가 아니라 제대로 된 훈련과 경험이 쌓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과외에서 학생들한테 제 튜토리얼을 보고 탱크를 만들어 오세요 라는 과제를 매 기수마다 내줍니다. 그러면 전공자분들은 결과물이 튜토리얼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반면에 비전공자분들은 결과물이 튜토리얼의 모양과는 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 차이를 보고 비전공자는 재능이 없고 전공자는 재능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육자의 문제입니다. 그죠? 학생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는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비롯된 자세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훈련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자세를 굳혀주는 거예요. 이제 실무자분들이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도 좋은 작품을 많이 보면 많이 는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년, 30년 동안 좋은 작품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봐왔어요. 그쵸? 도대체 얼마나 더 봐야 됩니까? 그쵸? 사실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작품을 많이 봐도 눈은 안 늘어요. 그렇기에 이 얘기는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중국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쳐요. 재밌어서 매일매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국어 리스닝 실력이 늘었겠습니까? 중국어의 기초 단어조차 여전히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중국어 첫걸음 책부터 사서 2년을 열심히 공부를 해요. HSK도 5급을 땄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애니메이션을 듣기 위주로 매일매일 봐요. 그러면 저는 중국어 듣기 실력이 많이 늘어요. 제가 한 것은 첫 번째로 중국어를 공부했고, 두 번째로는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봤어요. 이러면 실력이 늡니다. 우리가 보는 눈을 키우는 방법도 이것과 동일해요. 첫 번째로는 디자인을 공부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디자인 관점으로 보는 것을 노력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봐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실력이 늡니다. 그렇기에 많이 보면 는다는 얘기는 또 반은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전공자들은 이미 예술적 배경 속에서 비율, 각도, 구도, 색감 등을 다뤄본 경험이 많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보는 눈을 자연스럽게 훈련을 해왔습니다. 반면 비전공자분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나 위치 이런 것들이 어긋나는 결과물을 만들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연필이나 붓을 들고 길이를 재거나 각도를 보는 동작을 하죠. 이거를 사이팅이라고 합니다. 사이팅은 비율, 각도, 원근, 구도를 체크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만큼 비율이나 각도, 원근, 구도 이런 것들이 되게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3D 모델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모델링을 하다 보면 오브젝트 간의 크기나 위치, 각도 같은 게 이제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차이는 단순히 비율과 각도를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분들이 전공자분들처럼 시각적인 분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디자인의 기본기를 배우셔야 돼요. 비율, 길이, 면적 등을 분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법론적인 건데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비율, 각도, 구도를 의식적으로 점검을 해서 작업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무의식적으로 비율과 각도를 체크하게 돼요. 그쵸? 이 상태를 뭐 체화했다고 하죠. 그러면 결국 굳이 그림 연습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시각적 분석 능력을 3D 모델링 작업에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또 다른 차이는 공부와 연습의 목표입니다. 전공자분들은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서 결과물을 만드는 데 익숙해요. 매 과제마다 평가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목표가 돼요. 근데 비전공자분들은 학습 과정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기보다는 평가 기준에 맞는 공부를 하다 보니 CG에서도 정답이 있는 것처럼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과물보다는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에 치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커지고 본인이 할 줄 안다고 생각해서 작업이나 훈련보다는 지식적인 공부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포폴 과외를 문의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보통 저는 지금까지 작업한 아웃풋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작업을 얼마나 심도 있게 연습을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함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여줄 아웃풋이 딱히 없다고 해요. 공부는 그렇게 오래 했는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공부는 끝까지 결과물을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연습과 공부의 목표를 결과물 생성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티스트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작업물을 내지 않는 사람은 아티스트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무언가를 완성해서 결과물을 내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하고 결과물의 퀄리티가 막 낮아가지고 막 부끄럽고 나 보여주기 힘들고 만족스럽지 않고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훈련입니다. 퀄리티는 작업물을 쌓아야 좋아져요. 퀄리티가 좋은 작업물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업물을 쌓아야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전공자들은 이미 다양한 프로젝트를 막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훈련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걸 사용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뭐 CG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아트 라이프에서 꽤나 경험을 해왔었어요. 테크닉을 익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합니다. 근데 반면에 비전공자분들은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하면 당하거나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공부를 하면서는 응용 문제들을 많이 풀어왔었는데 이런 비주얼적 이슈나 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맞닥뜨린 경험이 좀 부족한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려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기초를 탄탄하게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대충 겉핥기식으로 훑는 게 아니라 다 뜯어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툴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작업 과정의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업 중 발생한 문제를 좀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문제 해결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다 경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입문자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은 멘토와 커뮤니티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구글이나 유튜브에 전혀 검색해보지도 않고 챗GPT 마냥 막 답을 알려달라고 막 떼쓰지 않는 이상은 초보자분들의 질문은 전혀 민폐가 아닙니다. 막 문제 부딪혔어요. 혼자서 막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서 막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막 잘못돼서 작업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보면서 건너는 거지 스트레스 안 받고 작업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성장 속도에서 나오는 차이는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과 훈련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비전공자니까 안 돼 라는 생각은 버리고 구체적인 훈련과 체계적인 학습으로 이 차이를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시각적 분석 능력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요. 그런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출발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격차는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 자세로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속도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방향만 맞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간다거나 멈춰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 CG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역 아티스트 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멀쩡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였습니다.